단호하고 냉정한 전 애인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 마음 최소한의 규칙만 알면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오늘은 이별 후 재회는 하고 싶은데 혹시 전 애인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방법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위한 설계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꼭 2번 이상 보세요. 영상 후반에 상대가 먼저 연락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가짐은 어떤 건지 이에 대한 꿀팁도 나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전 애인이 날 그리워하게 하는 설계 첫 번째, 후폭풍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아직도 남자는 후폭풍, 여자는 선폭풍 이런 소리 믿고 계세요? 그 생각부터 일단 삭제하셔야 됩니다. 미신이니까요. 자, 이별 후 미련에 대한 진짜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별을 통보한 남녀의 30%, 그리고 이별을 통보받은 남녀의 40%가 상대를 그리워한다고 해요. 다만 이게 전부 후폭풍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다시 잡는 것까진 아닌 그저 그리움에서 지치게 되는 거죠. 이별 후 당신은 상대를 떠올리며 나한테 이런 건 잘했는데 있을 때 잘할걸, 외롭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가 이별 후 외로움을 느낄 때 떠올리는 사람이 사실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더 잘해줬던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가만히 둔다고 해서 나에게 미련 100% 연락이 올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별한 지 1년 넘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헤어졌는데 과거 연인이 계속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미련은 내가 지금 힘들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은 존재에게 생겨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사귀었던 사람에게 미련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럼 도대체 상대가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애인이 날 그리워하게 하는 설계 두 번째, 결핍을 위한 전조 증상. 결핍, 전조, 참 어렵다, 그죠?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 전조라는 것은 내가 그걸 원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잠을 푹 자는 사람들은 잠 좀 제대로 자고 싶다, 이런 쾌적한 숙면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인지가 생기고 잠 좀 제대로 자고 싶다 라는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리하여 잠을 푹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베개도 바꿔보고 매트리스도 바꿔보고 아로마 오일도 사보고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숙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구나 라는 인지로부터 생긴 거예요. 미련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 간절하다 라는 인지가 없지만 해당 부분이 인지가 되는 순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결핍이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 상대가 내 이런 모습을 그리워하겠구나 하면서 감을 좀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감은 잡혔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쌤, 그냥 다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우리 상황 자세히 보내주시면 상대가 여러분에게 안달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드릴게요. 전 애인이 날 그리워하게 만드는 설계 세 번째, 일상의 반복된 경험에 대한 상실감. 혹시 상대방이 환절기만 되면 비염이나 감기가 심해서 내가 평소에 약이나 영양제들을 많이 좀 챙겨주진 않았나요? 혹은 상대방이 평소에 아침잠이 많아서 내가 모닝콜로 상대방을 늘 깨워줬다면? 이런 사소하지만 반복되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든 경험은 있을 땐 당연히 느껴지지만 막상 사라지면 강력한 상실감이 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일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 흘리고 까먹고 다니는 이런 허당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애인을 위해서 섬세하고 다정한 편인 내가 그런 빈틈을 메꿔주고 있었다면 상대가 먼저 연락 오게 할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였기에 해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 지점을 찾아서 상대에게 상실감을 줄 만한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나만의 강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의미부여를 강하게 할 수 있게 프로필까지 꾸며준다면 상대는 우리가 계속 생각날 겁니다. 의미부여를 위한 프로필 사진 세팅법은 무려 전 애인도 연락 오게 만드는 궁극의 프로필 사진 세팅법도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 꼭 보셔야겠죠?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꿀팁. 제외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다는 어떤 마음가짐은 절대 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괜히 상대방 반응이 두려워서. 사실 제외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상대한테 좋은 길이 아닐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전에 잘못된 게 전혀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감정만으로 붙잡는 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다만 내가 정말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하고 변화된 채로 이제는 너가 바라던 그 사람이 내가 됐어, 다시 만나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피해주는 행동일까요? 재회가 되는 사람들은 포기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이별 후 재회, 전 애인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법 쫙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컨텐츠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